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내려온 비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빗줄기가 조금은 약해졌고 낮부터 충청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요.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전은 비가 거의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사흘간 계속된 비로 제 뒤에 있는 다리의 포장도로는 거의 벗겨졌고 강물은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대전에는 이번 비가 시작된 사흘 전부터 지금까지 293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공주는 310, 보령 277, 부여 256, 세종 243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령에선 오전 8시쯤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충남 남부 서해안 지역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부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권은 시간당 10mm 내외로 빗줄기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충청 지역에 순차적으로 발효됐던 호우경보와 주의보 등 특보는 오늘 오후 모두 해제됐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오늘 밤까지 충청 지역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호우가 계속되면서 댐 수문 방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청댐과 용담댐 등 주요 댐의 저수량이 40에서 50% 정도로 여유가 있어 방류량은 늘리지 않고 평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쳐 흐리겠으며 충남 일부 지역에선 새벽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네, 이처럼 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전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에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면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피해를 본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 속 비가 오늘 밤에도 계속된다는 예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이 거대한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푸른 빛을 띠며 한참 자라던 벼는 물에 잠겨 아예 사라졌거나 잎새 끝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보령에 내린 시간당 40mm의 폭우에 이곳 120헥타의 논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삭이 패는 시기여서 물이 빨리 빠지지 않을 경우 올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농부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쌀값은 지금 하락됐는데 이렇게 침수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말로 가슴이 철렁하고 1년을 어떻게 또 버텨야 하나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한바탕 물이 휩쓸고 간 비닐하우스에서 잘 키운 멜론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준비하던 농심에 깊은 멍이 들었습니다. 추석 때 출하하려고 농사를 진짜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물이 잠기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충남에서는 지난 4일 동안 200mm 안팎의 비가 온 가운데 고령과 청양 등 중남부 지방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사면이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18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농경지 161헥타가 침수돼 벼이삭이 맺지 않거나 각종 채소와 과일의 수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에 충남도는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특히 급경사면과 야영장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940곳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단계의 그런 비상체계를 가동할 것이고 예의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서도 대덕구 장동에 지난 이틀간 300mm 가까운 비가 오는 등 평균 240mm가량의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17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주택 침수와 토사 유출 등 40여 건의 비 피해가 생겼습니다. 현재 충청권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세종시와 보령시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보령 웅천터널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터널 외벽에 충돌한 뒤 실려있던 700kg의 종이롤 29개가 도로에 떨어졌고 뒤따르던 트레일러와 버스 승용차 등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베트남 국적의 버스 승객 1명과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시 직원들이 향응과 뇌물을 받고 산하기관 직원들은 겸직 허가 없이 기업 이사로 등재돼 4천여만 원의 별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시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 본부 A팀장은 모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사논문을 대신 쓰도록 했고 특혜 대가로 유흥업소의 향응과 현금 2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지인 아들의 기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은 대전시 A팀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전 테크노파크 팀장은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일반 기업 사내 이사로 올라 급여 4,4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투입돼 지난 2020년 문을 연 대전의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그런데 이곳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없다 보니 직원들은 새벽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일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를 분류하는 직원들의 윗옷이 온통 땀에 절어 있습니다. 기온이 한풀 꺾이는 새벽 시간임에도 우편 물류센터 곳곳에 걸려있는 온도계에는 33도에 가까운 온도가 찍혀 있습니다. 찜통 속에 장시간 노출돼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은 정신까지 혼미해진다며 울렁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몸의 온도도 올라가지만 외부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조퇴를 하고 재작년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최신 물류센터지만 정작 5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전국 31개 물류센터 중 공조기 등 냉방시설이 없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부랴부랴 이동식 냉풍기를 들여왔지만 오히려 냉풍기가 돌아갈 때 나오는 열기에 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가동을 했으나 그 열기 자체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 오히려 더 뜨거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우정사업본부 측은 건물 특성상 전체 냉방시설을 하기엔 과도한 비용이 들어 설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작업장 온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더 부여하는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 냉방기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 사이 직원들은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법원 2부는 7년 동안 자신이 여자아이인 것처럼 속여 초중고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유포하고 아동 3명을 직접 성추행한 27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최찬욱이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을 실제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2022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가 관람객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16일 개막한 박람회 방문객 수는 어제까지 모두 97만 4,200여 명을 기록해 오는 15일 폐막일까지 목표한 12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열린 국내 첫 국제 행사인 보령 머드박람회는 무더위와 코로나19 재유행, 막바지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고 접하는 휴대폰 케이스나 플라스틱 병, 영수증 등에서 발견되는 비스페놀 A,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비스페놀 A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확인한 건데 일단 비스페놀 A가 우려되는 제품은 되도록 피해야겠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가로에는 벽이 있고 세로는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높은 십자미로에 정상쥐와 비스페놀 A를 하루 최대 허용량만큼씩 2달 동안 지속해 투입한 쥐를 넣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정상쥐는 가로 세로 모두 돌아다니는 반면 비스페놀 A 노출쥐는 벽이 없는 세로 공간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증폭돼 있고 공간에 대한 학습과 기억력이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영수증 등에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로 일상에서 만지고 접하는 비스페놀 A.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쥐 실험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기능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에는 기억하고 행동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비스페놀 A 노출쥐의 뇌에서 신경세포를 관찰한 결과 정상 쥐에 비해 가지처럼 뻗어있는 돌기들이 30% 이상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덴드리틱 스파이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늘 만지는 휴대폰 케이스처럼 비스페놀 A는 일상에서 너무 흔한 만큼 친환경 대체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다른 생활 속 화학 물질들도 이렇게 비스페놀과 유사하게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경 독성을 평가하는 그런 툴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한 건망증이 비스페놀 A 때문일 수도 있는 만큼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하지 않고 영수증, 번호표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일상 속 주의도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화학물질 노출이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확인됐다며 유해 화학물질과 뇌질환 유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청 출신의 유일한 민주당 대표 후보자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아산을 강훈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온 충청인으로서 남은 기간 충천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수도권에 남은 행정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고 박용진 후보와 단일화 논의는 일축했습니다.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권리당원 투표가 13일까지 진행되고 14일 합동 연설회와 지역 투표 개표가 시작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1,165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사흘째 10,000명대가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400여 명 줄어든 4,26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도 800명 가까이 줄면서 5,844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도 274명 감소한 1,053명이 확진됐지만 여전히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환자들과 의료진을 위해 건양대병원 로비에서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측에 마련한 힐링 음악회로 재능 나눈 청소년 단체인 징검다리의 오케스트라 재능 기부로 열렸으며 환자들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기념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최초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우리별 1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미래 우주개발 산업을 이끌 전문가를 키우는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 사업 1기 수료식도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는 1989년 인공위성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3년 만에 우리별 1호를 개발해 1992년 8월 11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세종시 간선 급행버스 BRT의 도심 내부 순환 노선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은 별도로 앱을 설치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BRT보다 정시성과 신속성,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체험단 90명을 모집해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이라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주요 항에 정박한 선박의 계류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천안 등 저지대 차량 주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24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325제곱미터와 세탁기, 보일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보령시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와 연계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머드광장과 테마거리 일원에서 열리며 나의 꽃 무궁화 세계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출품한 1,200여 점의 무궁화 화분의 전시 행사와 무궁화 화분 만들기와 포토 챌린지,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